카프카의 변신은 20세기 초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간 소외와 정체성, 가족과 사회의 기대라는 주제를 강렬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단편 소설입니다. 줄거리 요약. 변신은 어느 날 아침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신한 상태로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나 변신 이후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됩니다. 처음엔 여동생 그레타만이 그를 돌보려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역시 지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소설 후반 그레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장면은 그레고르에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감정이 솟구치는 순간이자 아직도 여동생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숙생들의 경멸, 가족의 공포와 분노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쓸쓸히 죽고 가족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 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려 한 메시지, 소외와 인간성의 상실. 그레고르의 변신은 단순히 외형적인 괴물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는 존재의 소외를 상징합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점차 인간 대접 자체를 잃어갑니다. 2. 가족과 조건부 사랑. 가족은 그레고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땐 그를 받아들이지만 무용해지자 부담으로 여기고 버립니다. 카프카는 사랑과 인정이 조건적일 수 있음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3. 존재의 무의미함과 실존적 고독. 그레고르는 끝까지 자신이 벌레가 된 이유를 알지 못하며 존재의 목적과 의미는 점차 무너져갑니다. 이는 실존주의의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4. 냉정한 현실에 대한 통찰. 그레고르가 죽은 후 가족이 느끼는 안도와 희망은 독자에게 강한 역설적 충격을 줍니다. 사회와 가족은 개인보다 시스템과 생존을 우선시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문장의 의미. 그녀의 젊은 몸을 쭉 뻗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처럼 비쳤다. 이 문장은 그레고르의 죽음을 통해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한편으론 슬프고 아이러니하며 한 인간의 희생 위에 세워진 희망이라는 점에서 무엇이 인간의 가치인가에 대해 깊은 물음을 던집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 왜 벌레로 변했는지 작가가 설명했는가? 좋은 질문이에요. 그레고르가 정확히 어떤 벌레로 변했는지에 대해 카프카는 일부러 모호하게 표현했어요. 원문 표현? 카프카는 소설 첫 문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끔찍한 해충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사용된 독일어 원문은 ungeheures Ungeziefer, ungeheures는 거대한, 끔찍한, ungeziefer는 벌레, 해충으로 기어다니느라는 뜻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무슨 벌레인지 밝히지 않고 그냥 끔찍한 해충이라고만 했죠. 독자들과 후대 해석자들의 추측. 많은 사람들이 그레고르를 바퀴벌레나 딱정벌레 비슷한 것으로 상상하지만 카프카는 일부러 명확히 묘사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독자가 느끼는 혐오와 소외에 초점을 맞췄어요. 심지어 카프카는 책 표지에 벌레 그림을 넣지 말라고 출판사에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벌레의 모습보다는 의미, 즉 인간이 아닌 존재로 전락한 느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레고르는 특정 애벌레나 바퀴벌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쾌하고 애매한 해충인 것이며 그 모습 자체가 소외된 인간 존재의 상징이에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변신은 단순한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카프카가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던진 상징적인 질문들이 담긴 작품이거든요. 아래에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작가는 왜 그레고르를 벌레로 변하게 했을까? 카프카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겪는 소외, 압박, 정체성 상실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기 위해 벌레로의 변신이라는 극단적인 설정을 선택했어요. 벌레는 쓸모없고 혐오스럽고 말조차 통하지 않는 존재죠. 그렇게 됨으로써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단절되고 존재의 가치조차 부정당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사회에서 내가 벌레가 되어도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하거나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원래도 벌레 같은 존재였던 게 아닐까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2. 그레고르는 왜 벌레로 변신했을까? 소설 속 원인? 흥미롭게도 소설 속에서는 왜 변신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즉, 갑작스럽고 이유 없이 벌레가 됩니다. 이건 의도된 설정이에요. 카프카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겪는 불행이나 변화가 논리적이지 않고 예고 없이 닥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레고르는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도 결국 쌍꺼포상형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변신은 어쩌면 그가 사회와 가족의 억압에 짓눌린 내면의 반영, 자기 정체성의 붕괴일 수도 있어요. 3. 카프카는 왜 책 표지에 벌레 그림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 카프카는 출판사에 벌레를 그리지 말라고 분명히 요청했어요. 그 이유는 벌레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 독자들이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설은 벌레가 등장하는 판타지나 괴담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비정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즉, 그레고르의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벌레가 된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가. 요약하면 질문, 카프카의 의도와 의미. 왜 벌레로 변하게 했을까? 인간 존재의 소외, 무가치함, 단절을 상징하기 위해 왜 벌레로 변신했을까? 이유 없음, 현실의 부조리함, 억압된 존재의 상징. 왜 벌레 그림 넣지 말랬을까? 외형보다 메시지와 상징이 중요했기 때문. 혹시 이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릴까요? 또는 이 주제로 에세이나 토론 수업 자료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어요.